대한방공TV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상처만 높은 모두가 기원했던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려는 순간이었다. 10월 16일 독립을 위해 미국에서 고군분투했던 이승만 박사가 귀국한다. 무국적자로 어려웠던 귀국이었지만 반공 반소주의자였던 메가더 장군의 도움으로 그의 전용기를 타고 겨우 입국이 가능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신탁통치 반대를 역설하던 그는 정부에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워 38선 이북의 소련을 몰아내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언을 한다. 소련 제T-34형 탱크를 앞세운 북괴군은 38선 전역에서 남침했다. 많은 수의 피난민들 또한 부산에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었다. 9월 15일 역사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된 그날따라 유난히 흐린 날씨였다. 인천 상륙작전에는 우리의 해병대와 육군 제17연대가 참가했고 인천 지역에는 북괴군 2,000명이 한사코 버텼으나 9월 16일 새벽 인천의 주요 지점은 아군이 모두 점령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했다. 북한 주민들의 환영은 감격적이었다. 해방 이후 공산 독재 밑에 신음하다 3년 만에 맞는 자유의 순간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직접 평양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알려줬다. 평양시청 앞 광장에선 10만 군중이 열렬히 그를 환영했다. 한국에서의 수복 환영대회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했다. 극심한 핍박을 받던 북한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감격스러웠다. 마음 놓고 하나님께 머리 숙였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전쟁 1년 만에 북한이 휴전을 제의해왔다. 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회의는 27일까지 지속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휴전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진 통일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휴전 반대, 북진 통일을 외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방안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진 통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한미 두 정상은 서로의 의견을 꺾지 않았다.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군사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다.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도 유일한 동맹 조약이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투표 당일 마산에서부터 시작된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마침내 4.19 혁명으로 확대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로 번졌다. 시위의 중심 세력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학병원으로 부상당한 학생들을慰문했다. 그는 아주 침통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선 학생들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이승만의 마지막 공식 모습이었다. 만냥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문모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건국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이고 또 전 KBS 아나운서였던 김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1주기를 기리기 위해서 함께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찾아온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여성이다라고 스스로를 자부하셨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함께 자리하신 국가 원수 묘역에 여러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통한의 6.25와 국군 전사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1952년 전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선수 둘러보신 후에 이곳에 국군묘지가 설치됐고 74년 세월 동안에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호국 영령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제61주기 추모식 행사를 진행하는 해인데요. 1965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는데요. 1965년 7월 19일 대낮에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정동 배제학교 운동장에 있던 한 그루의 큰 회화나무 줄기가 탁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와이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무명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의 아쉬운 이별이었습니다. 이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환을 덮고 그동안 죄송함과 미안함으로 61년 세월을 우리는 흘려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금번 그 61주기 서거 추모식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 여성이다라고 스스로 칭하셨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영감을 담아서 그 두 분을 함께 추모하는 그런 추모식으로 거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1주기 세월이 훌쩍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도 가고 만날 때 해질 것을 염려하지만 해질 때는 또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떠나갔지만 우리는 임을 보내지 않았다 하는 한영훈의 시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아쉬움으로 세월을 61년을 보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61주기 개회를 오늘 트러스트 포럼 최재형 상임이사께서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자유를 즐기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유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려는 사람은 드물다. 건국 지도자 이승만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는 열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제61주기 추모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에는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에는 애국가 제창 1절입니다. 다음에는 고인에 대한 옷깃을 여미고 고개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개 숙여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생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건국 대통령, 우리는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그런 인물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청빈했던 대통령, 가난한 대통령.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아직도 잊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추모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제61기 추모식에서 정동제일교회 원로 송기성 목사님께서 추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건국 대통령 무남 이승만 박사님의 소천 서거 61주기를 맞아 고인을 존경하며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추모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건한 사람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고인으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신 하나님, 우남 건국 대통령님을 통해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강국을 이루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우남의 충정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불의와 불법, 부정과 부패의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하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불행했던 과거를 거울로 삼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남의 공적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우리의 이심과 교만심, 부정직함과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남을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하심으로 경천해인 신앙의 선각자요 애국애족 독립의 선구자이며 열사봉공 자유민주주의의 애국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남의 고귀한 정신과 헌신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국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남께서 만족해 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적인 소수를 통하여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시는 중에 오늘도 이 땅에는 고독한 투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함성에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우리나라가 정상적이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국 대통령님의 유지와 유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고인을 더욱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위인으로 추모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계승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의 위에와 고인의 모든 후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위에, 그리고 오늘의 진행되는 이 추모식의 모든 순서와 순서를 맡아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남께서도 전국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흑암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 90평생 위대한 업적이나 사상과 철학을 기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련한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남숙 회장으로부터 추모 식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 우리 이승만 박사님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의 생명을 건 희생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새로 태어나는 데는 수많은 고뇌가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말레이 반도에 싱가포르이 태어날 때도 이관유 총리는
단독으로 이슬람 세력과 그리고 공산주의와 말레이 정부와 그리고 유엔과 각국 여러 나라들의 갈등을 파헤치고 싱가포르를 드디어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설 때도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 그리고 유엔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갈등을 잘 파헤치고 결국 수천 년 동안의 왕이 중심이고 국민은 노예였던 이런 어려운 정치 체제를 마감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과정의 고뇌와 어려움은 역사가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대한민국의 굳건한 현대 국가를 세워가신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61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고인을 다시 한번 추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만드시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회를 만드시고 그 국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운 국가의 기초를 놓으신 그 업적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그리고 추모하시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분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시면서 꿈을 꾸고 또 미래를 향해서 큰 설계를 하신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깊이 보시고 그리고 많은 분야를 깊이 생각하셔서 이 나라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상 속에 위대한 사상 하나는 공산주의는 결코 인류의 역사에 존재해서는 안 되고 특히 대한민국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반공 사상을 그의 정치 철학이나 사상 핵심을 가지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 국민 중심, 생명 존중 이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바탕을 한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셨던 분을 저희들은 잊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임수에 그리고 잘못된 선전에 의해서 이분의 업적과 사상과 신앙과 인격과 그의 모든 생애가 짓밟히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역사 앞에 다시 한번 역사는 바르게 평가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신앙을 갖고 고인을 끝까지 존경하고 이 땅의 건국 이념이 이 나라가 발전하고 존재하는 동안 건국 이념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살아있는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국군묘지라고만 오래전에 듣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한 대로 고인이 이 땅을 직접 보시고 6.25 전쟁에 희생된 그리고 생명을 조국을 위해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묘소를 위해 국군묘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조국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신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승만 박사님이 이 현충원 언덕에 조용히 잠들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앞에서 61주년을 맞으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분의 위대한 업적, 선구자적, 예언자적 비전과 꿈, 그리고 그분이 가지셨던 신앙과 위대한 인류를 위해 공헌할 대한민국을 꿈꾸셨던 우리 민족과 조국이 세계를 위해서 공헌할 그날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고인 앞에 엄숙한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님의 고백사 같은 추모사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가보훈부 권오열 장관의 추모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준비된 추모사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회장님과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가족과 내빈 대표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김문수 고모님, 정문천 전 총리님, 한교안 전 총리님, 그리고 아까 권영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몇 분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님도 계시고 이진수 의원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면서 조금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놓고 다른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있을 때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국가 발전으로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지나가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해방된 지 한 80년이 지났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위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정국의 국가를 이끌었던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님, 그 두 분을 추모하시는 그 회에 만나서 어떻게 서로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없느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생을 하셨고 방향은 같고 목표도 같이 했지만은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국회 청문회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건국, 그거는 그 당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쓰셨던 글을 존중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풀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좀 아쉽습니다. 이 자리에 하신 김남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글 여기에 기초를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 진영 간의 갈등의 실마리를 찾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주권정보 이 본부 장관을 맡을 때
대통령이 전대 하셨던 말씀, 어떻게 하든지 국민 통합에 본부 장관이 좀 신경을 많이 쓰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추모사를 낭독하기 전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대로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는 일이구나. 이것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리하신 이승만 기업사업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그 길에 깊이 통찰하시고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추모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 대통령이신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의 서거 60일 맞이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빛나는 업적과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의 광복을 이끄시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으시는데 일생을 바치신 대통령님의 영전에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추모식을 준비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추모의 뜻을 함께 해주신 유가족과 모든 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일생은 지난 세기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시련과 국복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역량을 결집하고 독립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등 독립운동에 매진하시어 경술국치 약 36년 만에 국권을 회복하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셨고, 이어진 6.25 전쟁에서는 구국의 리더십으로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전라 위복의 중심에는 국제 정세를 꿰뚫는 외교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지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대통령님의 신모 원료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 헌충원에는 이승만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애국선열과 호국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님의 고귀한 뜻을 제대로 이어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랬던 나라의 독립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명예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2026년 7월 26일 국가보훈부 장관. 역대 보훈부 장관님 가운데 가장 국민 통합을 가슴에 담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국가의 헌신적인 그런 지도자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시는 권오을 장관님의 추모사를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눈물겨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건국하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또 6.25 때 전시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런 흔적을 남겨줄 수 있을까? 감동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의사 신용구 우리 자문위원입니다. 2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권홍월 장관 그리고 김남수 회장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가시죠. 한 분은 권홍월 장관님 가지고 나가시죠. 닥터 신용구 정신과학자입니다. 김남수 회장님께 그리고 권홍월 장관님께 감동으로 쓴 그런 작품 바로 우남의 꿈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인 가운데 뛰어난 그런 순발력과 여성으로서 종군 기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인한 그런 카리스마라고 할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기리는 그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애국적인 그런 전사로 상징할 수 있는 이진숙 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해서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우남 이승만 박사님, 저는 오늘 추모의 말씀을 시작하며 우남 이승만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는 재임하시던 시절에도 각하나 대통령이라는 권위적인 칭호보다 우남 그리고 이 박사라는 이름을 더 편하게 여기셨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박사님의 성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 서거하신 지 61해가 흐른 지금도 우리는 아직 박사님의 이름을 온전히 역사에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의 삶은 여전히 이념과 진영의 잣대로 재단되고 수십 년에 걸친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는 몇 장면의 그림자에 가려 있습니다. 박사님의 모든 정치를 권력욕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지도자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청년 시절 낡은 조선을 바꾸려다 역적으로 몰렸고 5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신 뒤에는 망명과 독립운동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는 희망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박사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세계를 알아야 하고 국제사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워싱턴을 찾고 국제연맹의 문을 두드리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호소하셨습니다. 청년 시절 꿈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의 날까지 이 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님, 해방은 왔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좌우 대립이 극심했고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역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때 박사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로 정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자유로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받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공산 세력의 집요한 체제 전복 시도와 북한의 무력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바로 그 역사적 선택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나라를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산업 부흥 계획을 추진하시고 국가 기간 산업을 일으킬 구상을 세우셨습니다. 경제 개발의 청사진을 준비하시고 전력과 원자력,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고리체를 정리하고 문맹을 없애 국민의 삶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 절대 빈곤에 머물러 있을 때 박사님은 이미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역사 앞에서 어떤 지도자도 공과의 평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오를 기록하는 것과 한 지도자의 생애와 업적 전체를 지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마저 폄훼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박사님의 정치 철학인 일민주의를 다시 새겨봅니다. 박사님이 설계하신 대한민국은 국민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갈라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분과 계층의 벽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나라를 세우며 함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 깊은 분열 앞에 서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진영의 승리를 국가의 미래보다 앞세우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와 공동체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쟁터에서 그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번영 또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던 시대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을 선택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의 선택 위에 오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61년 전 오늘 하와이의 한 병실 창밖에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의 마지막 시선은 그 바다 너머 대한민국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되찾고자 했던 나라,
평생 세우고자 했던 나라, 평생 지키고자 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박사님의 마지막 그리움이었고 마지막 기도였으며 끝내 놓지 못했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님, 박사님께서 세우고 지켜낸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박사님께서 꿈꾸셨던 나라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며 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이제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박사님께서 역사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선택하셨듯 우리도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님, 부디 영면하소서. 2026년 7월 19일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진수. 네, 고맙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생관이 명백한 그런 훌륭한 정치인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숙 아나운서, 조금 이렇게 추모식에서 좀 딱딱한 그런 기분이 그죠? 아니요, 딱딱하다기보다도 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현대 감각의 신인류 시대를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후사를 맡겼습니다. 젊은 이인수, 30살 이인수, 60여 년 전 일입니다. 평생 동안 아들 이인수는 60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인수 박사가 아주 아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이화장에 불러서 제2, 제3의 이승만 되어다오 격려를 해줬던 그런 인물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대표가 됐습니다. 개혁신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화장에서 세배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우리 이준석 군 잘해보시게. 제2, 제3 이승만이 필요해. 이인수 박사는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나이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6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요동치는 안보 환경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며 그 어려운 시절 국가의 생존이라는 무거운 고민을 홀로 짊어지고 풀어냈던 이승만 대통령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953년에 대한민국을 떠올려 봅니다. 전쟁으로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고 국민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내밀 카드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초강대국을 상대로 벼랑끝 협상을 벌였고 끝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아냈습니다. 조약 체결에 소극적이던 아이젠하워 행정부로부터 조약과 미군 주둔 그리고 경제 지원까지 얻어낸 것입니다. 세계 외교사에서 약소국이 초강대국을 상대로 거둔 가장 극적인 협상의 성과 중 하나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동맹은 선물이 아니라 쟁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분은 강대국의 선의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조약으로, 약속이 아니라 주둔이라는 구조로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떠나려 할 때를 대비해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설계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고민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두고 한미연합사의 미래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 전환이 연합지휘 구조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3년 전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동맹의 틀이 다시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떠나려는 미국을 붙잡아 조약으로 묶었던 것이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면 그 동맹의 지휘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2026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답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근하는 자세만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동맹을 감정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국익의 구조에서 다루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걸어야 하는지 알았고 협상이 끝난 뒤에는 그 결과를 제도로 못 박으셨습니다. 동맹을 구호로 소비하는 정치와 동맹을 설계하는 정치는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후자일 것입니다. 61년 전 그분이 내려놓고 가신 고민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의 생존을 설계했던 그 냉철함과 집념이야말로 시대를 넘어서 우리 세대가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국가 대한민국의 설계자이자 동맹의 협상가였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오늘의 우리가 감정이 아닌 실력으로, 구호가 아닌 전략으로 지켜가겠다는 다짐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립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이준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저와 함께 같이 오기로 했던 단짝 국회의원 김재석 의원은 갑자기 의료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신 분들께 안부와 함께 또 대통령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관계되는 책자가 역대 인물 가운데 가장 단행본이 많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에서는 앞으로 이승만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내놓게 되겠습니다만, 많은 작품 단행본 가운데 언론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언론인이 쓴 책 바로 제목이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입니다. 이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 문화방송 MBC 보도본부장을 지냈던 오정환 우리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이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꼭 봐야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진숙 후배가 됩니까? 선배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준석 의원에게, 두 분에게 각각 한 권씩 오정환 전 법무장에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줬습니다.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은 기자로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승만 학당의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이승만 학당의 우리 원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학장님입니다. 자,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모사 이어지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상임 고문이시죠? 김문수 전 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그리워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위기 앞에서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셨고 결단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국군이 기울어가던 대한제국 시기에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개화혁명에 앞장서다 5년 7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에서도 나라와 백성의 미래를 생각하며 불후의 명저 독립정신을 저술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바라보던 때 독립운동가 이승만 박사는 일찌감치 1923년 3월 공산당의 당 부당을 통해 공산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경고하시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1941년 7월 이승만 박사께서는 일본 내막기를 출판해 일본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므로 미국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불과 넉 달 뒤인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 미군 해군 기지를 기습 침략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승만 박사의 세계 정시에 대한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해방 이후 1년이 지난 1946년 8월 미 군정청 여론국이 남한 주민 8,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은 70%, 공산주의 7%, 자본주의를 선택한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해방 직후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박사께서는 흔들림 없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제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였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민간에 불화하여 오늘날 SK, 두산, 한화, 신세계 등 민간 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북한은 농지를 국유화하였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농지개혁을 통하여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장농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민간 기업과 자장농, 사유재산권 보장이 공산주의와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임을 확신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셔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 민간 기업과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 1년 만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적화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오판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엄청난 참화를 겪으면서 휴전이 논의되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휴전협정으로 미군이 다시 철수하게 되면 북한의 재침략을 막을 수 없다며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여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담화문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누대에 걸쳐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고 하셨듯이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 이후 73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토대 위에서 산업화와 경제 기적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선을 설정했고 이를 침범한 일본어선 320여 척을 납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한 결단 덕택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남북 통일은 없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외치고 있는데도 현재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오늘 당장 전환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범죄자 집단의 일당 독재가 군대를 무력화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게 버려두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망국의 서름과 독립운동의 고초와 6.25 전쟁의 참화를 평생 겪으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꾸짖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탁월한 통찰력과 지칠 줄 모르는 애국심을 따를 때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100년 전에 꿰뚫어 보셨듯이 사회주의로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자유 통일이 우리의 고학입니다. 자유로운 개인과 혁신적인 기업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90평생을 바쳐 건국하신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사업부 상임고문이신 김문수 전 장관의 추모사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쁘신 일정 중에 또 무더위 속에서도 귀한 시간 내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신 분들을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것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중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우리 사무총장님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김문수 상임고문이 제일 고참이에요. 상임고문 가운데. 그런데 이분이 만나볼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개성 상인 임상옥이 그 상이잖아요. 사람이 이름 석자를 알리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름 석자 알리는데. 그런데 사람을 사는 게 개성 상인 임상옥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이 사람은 정직하다. 이 사람은 깨끗하다. 거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샀던 사람이 김문수 상임고문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사는데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김문수 장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 소개를 한 김에 앞줄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저쪽에 점잖게 앉아 계시는 판사 출신이시고요. 지금은 내일을 준비하는 모임의 지금 현재 직함입니다. 가장 훌륭한 직함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 기념사회 회장을 또 지내셨고 국회에서 열심히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의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 우리 권영세 전 회장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기념사회가 금년 51년째입니다. 기념사회가 자고 있을 때 깨어나게 했던 캄풀 주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 신철식 전 회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신철식 전 회장은 아버지 신현학 전 총리 못지않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으로 모시면서 가장 신사이면서도 점잖고 많은 회원들 배가 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아주 젠틀맨 미남 총리 출신 우리 황교안 우리 전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회장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목소리가 우렁차고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그런 분을 모시고 2년 동안 저희 기념사업 일을 함께 했습니다만 지금 나라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프린스턴 이승만 대통령 박사학위를 거기서 프린스턴에 했지 않습니까? 후배 정치인, 가장 평범한 것이 특징인 소시민적인 총리 출신, 40대 총리 출신 정운찬 상임고문 단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 전혀 분위기가 없지만 평범하면서도 편하잖아요. 국민 통합을 우선으로 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를 아우러서 모두의 장관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우리 권오을 장관님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따뜻한 추모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쪽 테이블로 오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선양 사업을 위해서 거의 평생을 바치다시피 그 유명한 뉴욕의 가장 큰 교회 프라미스 교회를 40년 이상을 헌신적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기념사업 14대 회장이신 김남수 본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도 일어나시죠. 김도윤 부내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시켜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국 여성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던 프란체스카 여사를 22년 동안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부, 며느리 우리 조혜자 여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좀 화가 났을 때는 우리 조혜자 여사 부를 때는 굴비댁 이렇게 불렀대요.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부를 때는 저 며느리 부를 때 굴비댁 이렇게 불렀대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손자 이화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이병구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꿈과 희망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주 절실한 그런 추모사를 해주신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전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기념사업회 자문위원 한 분이 앵겔라 메르켈과 같은 그런 인물 그리고 유명한 마가레트 대처와 같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인 한 사람을 봤다. 그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진숙 의원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에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김소희 의원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정치인 김소희 의원이 여기 와 있습니다. 경험 소개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프란체스카 여사를 돌아가실 때 4명의 자매가 임종을 지켰습니다. 4명의 자매가 똑같은 시간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두 번째 아드님이신가요? 맞죠? 두 번째 아드님이시죠? 네? 두 번째 아드님이시죠. 이명윤 회장님, 김수경 부부가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또 우리 이모님이 지금 시가로 치면은 몇 천억 갈 정도의 큰 건물을 내서 연세대학의 이승만 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500여만 명의 회원들 가장 큰 단체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요. 김한란 박사가 1대부터 4대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성단체협의회 대단한 가장 유명한 유엔과도 교류가 있는 우리 허명 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역사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승만 학당의 영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여러분들이 횡적으로 우리 회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부회장단이 있습니다. 부회장단 다들 못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김유광 박사님, 조병욱 우리 회장님, 또 앉으시죠. 그리고 조보현 우리 부회장님,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과도 자문위원들 전부 다 일어나 보실까요? 자문위원들, 기념사업회 자문위원들 여러분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사님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이사님들, 윤덕선 이사님, 그리고 탁재용 이사님, 박서구 이사님, 김유광 이사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방송인들도 많이 있고 기자도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사단법인 아나운서 클럽이 있습니다. 임태근 쭉 내려오면서 저도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했던 마이크로 인생을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그 사단법인 아나운서 클럽 회장이 와 있습니다. MBC 아나운서 실장을 지냈던 우리 이현우 우리 아나운서 후배 아나운서인데 우리 아나운서 협회 회장께서 직접 나와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 황해도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멍땅 그대로 왔어요. 전부 일어나 보시죠. 황해도 우리 박 회장님부터 일어나 보실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향 황해도. 그리고 양녕대군 후손들 일어나 보실까요? 양녕대군 일어나 보시죠. 반갑습니다. 역시 양녕대군 평안도 황해도 다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다 놓치더라도 끝나기 전에 확인이 되면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분들께서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추모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업회 주요 부분을 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대표이신 정운찬 동반성장 이사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건국기념사입니다. 그걸 정리해서 주요 대목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건국기념사를 부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외국 귀빈 제시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렵습니다. 4천여 년을 자주 해온 역사는 막론하고 또 세인들이 남의 선전만 믿어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의문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 우리가 다 청소시켰으며 모든 방해와 지장을 일시 악감이나 낙심 애걸하는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 태도로 연속 진행함으로 앞에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자기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하지만 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반석 같은 기초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많이 한 남녀는 더 큰 희생과 더 굳은 결심을 가져야 될 것이요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건국 기초에 요소될 만한 몇 조건을 간단히 말하려 하니 첫째,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히 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노동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의 지나간 역사는 마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되므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자유우방들의 후위와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우방들이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앞에도 계속할 것을 우리는 길이 믿는 바이며 동시에 가장 중대한 바는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심과 굳센 결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장애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기념사업회는 이제 전국 시도의 지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로서 서울특별시 지회장이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미 미국에는 각 주요 도시에는 조직을 완료를 했고요. 서울은 오늘 서울지부회장이 임명패를 받습니다. 김대규 회장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죠. 이승만 대통령 추모식에 뜻깊고 의의 깊은 그런 추모식 현장에서 서울시 지부회장 젊은 지부회장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변호사입니다. 회장님 나와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임명패 서울특별시 지회장 김대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향하는 끊임없는 존경과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귀하를 서울특별시 지회장으로 모시고 건국 이념을 빛내고자 임명표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19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수. 네, 우리 기념사업회가 이제 차세대 쪽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맞춰서 서울특별시 지회가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이 고대에서 이 4.8 그 운암 포럼도 있고요. 전회장 오셨습니까? 고대 4월 혁명 동지의 박근영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손좀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농사부 장관을 지내신 정운천 우리 장관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운천 전 농사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자들이 이승만 대통령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이번에 건국정신과 미래학회에서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학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눈여겨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남광규 교수, 또 이주천 교수, 그리고 이수석 교수, 그리고 사무처장 전민정 사무처장 전부 일어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으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또 평생을 그의 곁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하신 프란체스카 여사를 함께 추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분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말 대신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런 자리가 펼쳐질 텐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또 그리움을 담고 우리 나라 사랑을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프라노 서운정 씨가 멋진 공연을 펼쳐줄 텐데요. 그리운 금강산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두 곡 계속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오늘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자산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기적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것은 뭐니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국민들인가 하는 것은 국민 각자의 몫으로 해석할 일인 듯 싶습니다. 자, 아펜젤러 합창단이 준비했습니다. 홀로 아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두 선교사, 한 사람은 헨리 아펜젤러, 한 사람은 호러스 언더우드, 한 사람은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 한 사람은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과 세운원교회를 설립했던 위대한 선교사 두 사람을 대표로 꼽았습니다마는 배제학당, 헨리 아펜젤러의 꿈을 안고 있는 배제학당 여러분들, 아펜젤러 합창단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멀리 동해바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최재형 원장님, 그리고 권영세 의원님, 신철식 회장님, 황교안 총리님, 정원찬 총리님, 김문수 장관님, 권영훈 장관님, 그쪽에 아주 감동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10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도 가고. 그도 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헌화와 분향이 있겠습니다. 꽃 한 송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묵념의 순간에 존경을 담아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두 분의 영면을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향은 유가족 대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내 행사인 관계로 경건한 분위기를 위해서 유가족이 대표 분향을 하시고 내비는 헌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묘소로 어차피 또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가족 대표만 분향을 하고요. 내비는 끝나면은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념사업회 회장님과 본부장관님 올라가셔서 바로 분향. 먼저 기념사업회 회장님 먼저 올라가시죠. 법무장관님까지만 한 분 하시고 나머지는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을 법무장관님,
네, 그쪽에 앉아 계시는 김문수 장관님, 우리 정우찬 총리님, 황교안 전 총리님, 신철칙 회장님, 권영세 의원님, 최재형 의원 같이 나오십시오. 구륙을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우리 이준석 의원께서 그리고 우리 이준석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도 같이 나오십시오. 자, 우리 의원님들 나오실까요? 김소희 의원도 나와주시고요. 다음에는 상임 고문 및 이사님들 나와주세요. 상임 고문과 이사님들만 하겠습니다. 이영훈 상임 고문도 나와주시죠. 이게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고로 끝나면은 입구에 저희들이 현충원 버스를 대기했습니다. 묘소까지 갈 수 있도록. 이상으로 헌화 및 분향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 그리고 이어서 묵념으로 고인의 위협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총은 3회 발사가 됩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손자이신 이병구 대표께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께서 곁에 계셔서 제가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때 배도 고프시고 하실 텐데 제가 한마디만 오늘 딱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꽃을 보내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친일 매국노들의 아버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아니다.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친일 매국노들의 아버지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친일파들도 물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비난받아야 될 거는 친일을 안 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죄다.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게 죄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친일을 배우지 못해서 친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을 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얘네들을 왜 처단을 하냐. 진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친일을 안 하고서는 국내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다. 나라를 뺏긴 게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일파들을 처단할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 빨갱이라고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처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전향을 시키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요즘은 항상 이렇게 좌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권이나 뭐 이런 거를 북한에 편향돼 있다. 이 사람들 뭐 빨갱이다. 죽여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향을 시켜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친일파들도 지금 뭐 처단할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산당들도 좌파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버스를 바로 계단 밑에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묘소에 갈 수 있도록. 묘소에서는 묘소 가실 분들은 간단하게 묘소에서 헌화를 하고 오늘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서거 61주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과 자유를 향한 신념 그리고 헌신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아름답고 밝은 미래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61기 추모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